국회는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셀프 심사단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특수활동비 논란 역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부터 짚어보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는 코이카 1년 예산이 8천억 원이나 되는 만큼 현장에서 당연히 감시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가는 곳들을 살펴보니까 다 관광지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분석한 패턴이 그렇습니다. 탄자니아를 제일 많이 갔는데 왜 탄자니아일까? 뾰족한 이유보다는 오히려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명 관광지가 없는 곳은 또 안 가는 곳은 안 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라든가요. 혹은 같은 아프리카 지역이라도 가나, 나이지리아는 안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유일까? 어제 뉴스룸이 코이카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국회의원들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평생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에요. 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정말 가고 싶으면 본인들 돈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휴가를 내서 본인의 자비로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국가의 돈으로, 그리고 이게 보통 외통위원의 경우에는 해외 기관을 많이 공관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간 경우들을 보니까 국토교통위도 있고요. 교육문화위도 있고요. 굳이 그 해외 지역을 가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까지도 상임위까지도 의원들이 외유를 해서 여기서 국민들이 떠올리는 건 뭐냐면 바로 지난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뭔가 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 간 게 부당한 것 아니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관행이라고 해명을 했더니 다수 국회의원들이 관행 아니다. 우리는 그런 외유 간 적 없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8명이 적어도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각 해당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관행을 좀 넘어서서 특권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의 정황은 짙어집니다. 네, JTBC의 집중 보도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심사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금지를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할까요? 원칙적이라는 수식어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외 활동에 대한 자문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셀프 심사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은 외부에서 모셔오겠다는 거지만 7명의 구성위원 중에 5명이 국회의원이 들어가요. 7명 중에 위원장만 외부에서 모셔오고 5명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외유를 심사하게 되면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예 왜 7명 전체를 외부의 위원으로 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뒷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 외유 사태가 터졌을 때 꾸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국회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다시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의구심이 들죠.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예외를 허용하겠다 이런 말로 그런 들리는 가능성이 겁니다. 있습니다. 원칙적 우리가 이제 늘 붙는 수식어 중에 원칙적으로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오히려 의심이 이제 드는 정황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 국외활동 이제 심사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여기는 또 자문위원회라는 자문이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자가 스스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무슨 자문을 한단 말입니까? 네, 자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점 또 하나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이 시작은 참여연대가 오래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18대와 19대에 거쳐서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하라. 여기서 1심, 2심, 3심을 내리 국회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4월에 최종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달 지나서 블라인드 처리하고 일부러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국민들이 많이 학습을 했는데 이게 매우 긴급한 수사라든가 첩보활동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할 때 영수증 첨부하지 않고 써도 되는 돈인데 우선 우리가 알지만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첩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인데 여기서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연간 많게는 80억 정도를 썼고요. 적게는 한 60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하니까 입법 연구에도 썼다고 하고요, 대외 활동에도 썼다고 네. 하고요. 이런 항목의 이 예산들은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 시원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20대 국회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당연히 국회는 패소를 했는데 항소한다는 거거든요. 항소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2심, 3심도 패소할 게 뻔한데 그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 여기에 응대하는 것은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이 좀 면피를 하고 보자. 다음 총선 이후에는 이거 공개하라고 나와도 내가 배지를 달고 있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지금은 일단 미루자. 이거 매우 단기적인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재판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국회의장 등을 형사 고발한다고 해요? 시민단체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이름의 시민단체인데요. 지금 이 변호사 비용, 법정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자비 출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회 예산을 써서 결국은 세금이죠. 그래서 소송에 응대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이것은 법조인들이 패소할 게 뻔하다. 그럼 왜 항소하느냐?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지난번 이 재판에도 3,300만 원 정도의 이 변호사비를 썼고요. 이번에도 1심에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2심 항소하면 또 여기에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국고를 손실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세금 도둑 잡아라 측에서는 형사고발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손배소도 제기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경우에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걸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고 하면서 특활비를 쓴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류가 바뀌고 있죠. 이 문희상 국회의장 처음에 이제 국회의장 되시고 이 특활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때 깜깜이 돈, 눈먼 돈 이게 대명천지 웬 말이냐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대 양당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이런 것은 합의가 참 잘 됩니다. 이런 것은 협치가 잘 되는데 우리 이 특활비를 영수증 첨부해서 공개할 테니 폐지하는 대신에 양성화하겠다 이런 안을 낸 거죠. 지금 그렇다면 특활비의 용도 자체가 특활비가 아니게 되는 건데 예산을 스스로 정하는 국회가 이것을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넣어도 될 텐데 굳이 특활비를 놓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쌈짓돈을 포기 못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 이제 폐지 법안도 발의했고요. 여기 많은 의원이 가담하진 않았었는데 결국은 이 모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고 노회찬 의원의 유작이 이번에 무산됐다. 네. 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특활비 이 3천만 원 반납하는 모습도 봤고요. 지금도 이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귀에 이게 쏙 들어왔는데 지금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이제 무죄가 나왔지만 국고손실죄가 인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스스로 국고손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국회가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이냐. 이런 내부 질타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 시민단체 이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